오늘은 깨송이 부각을 할 깨송이를 따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깨송이를 보면 깨송이가 벌써 이렇게 알이 연걸어 가지고 향기도 너무 좋고요. 정말 알이 꽉 찼어요. 그래서 이 연걸은 이 깨송이를 가지고 이제 깨송이를 따서 깨송이 부각을 만들겠습니다. 바람에 한들한들 이 들깨, 고소한 들깨 향이 너무 좋습니다. 이 들깨 안에 이 들깨씨가 아주 알이 꽉 차 있어요. 너무 향긋하고 아주 알차게 들어 있어 가지고요. 이제 이 깨송이를 따서 깨송이 부각을 만들려고 해요. 아, 깨송이가 향이 너무 좋아요. 요거를 따볼게요. 향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좋다, 들깨향. 이렇게 들깨하고 깻잎이 붙어 있는데 요걸 통째로 다 깨송이 부각을 만들 거예요. 찹쌀을 여기 3컵을 준비를 했어요. 이 찹쌀은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 물에 불려 주겠습니다. 찹쌀을 씻어 주었는데요. 야채 육수를 1시간 정도 푹 끓여 줄 테니까 이 찹쌀도 1시간 동안 이 찬물에 이렇게 불려 주겠습니다. 육수가 정말 잘 우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육수에 이 건더기를 이제 다 건져 줄 거예요. 건져 주고요. 여기에 이제 찹쌀, 불려놓은 찹쌀을 부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불을 켜고요. 그냥 중간불 정도에서 이 쌀이 푹 퍼지도록 그냥 계속 죽을 끓여 줄 거예요. 찹쌀이 이렇게 푹 퍼지는데요. 이 야채 육수물에 물이 많기 때문에 자주 저어주지 않아도 되고요. 푹 퍼질 때까지 가끔씩 한번 이렇게 밑에 누르지 않도록 한 번만 이렇게 저어주면 된답니다. 이 찹쌀죽이 이렇게 아주 잘 쑤어졌어요. 그런데 이 밥을 갈아서 한 게 아니라 이 밥알이 살아있는 죽을 끓이기 때문에 이 물이 점성이 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찹쌀 푸른 물을 3컵을 푸른 물을 여기에다가 넣어주고 저어주면 이 찹쌀죽이 훨씬 더 끌쭉끌쭉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가라앉은 찹쌀도 마저 이렇게 다 넣어주었고요. 이렇게 해서 한 소끔 보글보글 끓여주면 여기 보면 이렇게 끈적끈적한 상태가 되었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떨어지는 정도로 이렇게 이 정도로 해주어야지 그 부각에 옷을 입혔을 때 아주 잘 달라붙고 또 마르기도 쉬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금을 한 큰술 넣어 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어서 해주면 이 찹쌀죽에 간이 살짝 되었기 때문에 아주 맛있는 그런 깨송이 부각이 될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완전히 죽이 완성이 되었답니다. 완전히 끓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 뜨거운 이 열기에 의해서 찹쌀이 다 익고요. 또 말려주어서 다시 나중에 부각은 또 튀기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푹 끓여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끓었기 때문에 이 고운 찹쌀가루는 금방 익어버려요. 이제 불을 끄고요. 얘는 이대로 식혀주면 되겠습니다.
깨송이를 씻어 줄 겁니다. 깨송이가 보면 요렇게 길이로 통째로 요걸 다 그냥 할 거예요. 요렇게 깨송이 부각을 요렇게 할 거고요. 요렇게 긴 거는 요 끝 요거는 요렇게 잘라 주고요. 요 정도 길이로 해서 잘라주면 아주 좋은 길이가 된답니다. 흔들어서 씻어주면 먼지가 아주 잘 떨어져요. 요런 거는 깨송이 부각하기가 너무 길어요. 그러면 요렇게 가운데는 잘라주고 또 요 부분 있죠. 요것들도 요렇게 잘라주고 요건 버리면 되죠. 그러면 요 길이가 거의 깨송이 부각이 길이가 비슷비슷하게 된답니다. 요런 것도 보면 요렇게 되고요. 이건 너무 길죠. 그러면 요렇게 잘라주고 요것도 요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요것도 아주 길이가 기니까 요 정도 길이로 잘라주고요. 모기가 가을 모기가 아주 극성하네. 모기약을 뿌려야 돼. 모기약을 뿌려야 돼. 이 깨송이가 더 넓으면 이 깨송이에서 깨가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 깨송이 부각을 할 때는 깨가 완전히 연결지 않은 것을 따가지고 해야지 이 깨송이 안에 깨가 잘 들어 있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연결지 않은 알이 그냥 꽉 차서 딱 된 상태에서 따가지고 하면 좋겠죠. 벌써 여기 깨가 연결은 들깨 씨가 이런 데 막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이 들깨는 완전히 연결지 않았을 때 이 깨송이 부각을 하는 게 좋답니다. 이렇게 깻잎을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요, 물기를 빼 주었는데요. 이렇게 물기를 뺀 다음에 이제 찹쌀죽을 입혀 가지고 말려주면 되겠어요. 어제는요, 이 깨송이를 따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물기를 빼 주었어요. 그런데 깨송이를 저는 이렇게 작게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이 줄기 그대로 크게 이 깨송이 부각을 할 텐데요. 이 방법은 제가 알래스카에 살 때 패튀김을 닮아서 패튀김 할머니라고 부른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불편한 게 있어서 저희 남편이 좀 도와드렸더니 어떤 음식을 해서 보내셨는데 저희 집에 보내주신 음식이 바로 깨송이 부각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 깨송이 부각이 너무 귀하고 먹기 힘든 그런 음식이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친구가 동부 쪽에 사시는데 항상 매년 깨송이 부각을 이렇게 줄기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말려서 한 박스씩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깨송이 부각을 한 소쿠리를 튀겨 가지고 저희 집에 보내주셨는데 우리 아들이
이걸 너무 맛있게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곳 테네시에 오니까 이 깨를 농사를 지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조금씩 이 깨송이 부각을 패티김 할머니께서 만들어 가지고 주신 방법대로 이렇게 말려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요걸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요. 손님도 좋고 의외로 요거를 해가지고 밥상에 내놨더니 외국 분들도 이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잎을 전체적으로 찹쌀죽을 입혔는데요. 보면 밥알이 찹쌀죽을 쑤은 이 밥알이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 부각을 기름에 튀겼을 때 이 밥알까지 꽃이 펴가지고 너무 예쁘게 튀겨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입힌 다음에 깨끗한 비닐을 깔고 햇볕에 이제 저는 말려줄 텐데요. 이렇게 펼쳐가지고 예쁘게 말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한나절이면 꾸들꾸들 마르고요. 이튿날이 되면 완전히 거의 다 마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햇볕에 얘들을 말린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바짝 말리려면 건조기에 넣어서 또 말려주는데요. 이렇게 모양을 잡아 가지고 이 깻잎이 그대로 여기에 다 같이 있도록 저는 이렇게 해서 깨송이 부각을 만들어 준답니다. 이 찹쌀죽이 너무 묽으면요 또 흘러내려 가지고 마르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햇볕에 말려주면 됩니다. 부피가 있으니까 지그재그로. 그리고 요런 작은 것들은 또 작은 것대로 이렇게 해서 붙여주면 말릴 때도 되도록이면 모양을 손이 가더라도 조금 예쁘게 펼쳐서 잎 위에 요 깨송이 부각이 딱 앉아 있는 것처럼 해주면 좋아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지만 여기에 보면 맛과 영양도 골고루 있어요. 이 야채 다시마를 우린 물에다가요 이 찹쌀죽을 푹 고아 가지고 해 주었는데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소금 간을 살짝 했어요. 그래서 말려주면 그냥 그 자체로 먹어도 정말 맛이 있고요. 또 어떤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가미를 해도 맛이 있는데요. 요리는 제가 생각할 때 요리는 맛을 봐야 알잖아요. 이 맛을 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어떤 맛을 내고 어떤 음식인지 알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색다른 음식을 만약에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다라든지 아니면 식당에 가서 보신다라든지 하면 이런 것들을 한번 집에 오셔가지고 응용을 해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재미도 있고 또 나름의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가장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음식을 해 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제가 패티김 할머님께 이렇게 맛있는 깨송이 부각 요리를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이렇게 줄기채 요것을 한 이유는요, 튀길 때 이 줄기를 잡고 이렇게 튀겨내면 아주 금방 튀겨지고요, 손으로 이렇게 잡고 먹기도 좋아요. 그래서 이 손잡이를 있게 깨송이 부각을 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고 또 잔잔하게 남아있는 또 깨송이 부각은 또 따로 해가지고요, 맛있는 깨송이 부각 강정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하는 방법을
요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깨송이 부각하기에 정말 너무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햇볕이 아주 아침부터 내리쬐는데 가을 햇살이 정말 너무 좋답니다. 이 흐린 날은 깨송이 부각을 하면 잘 마르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날이 좋으니까 말리기가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알만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그냥 이렇게 입혀가지고요, 이대로 사이사이 말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 있죠? 작은 거, 잔잔한 거, 이런 거는 튀김 요리해서 강정으로 요리하면 정말 맛이 좋아요. 이렇게 해놓고 명절이라든지 가족들 어떤 파티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요거를 해서 내놓으니까 정말 인기가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 식사 초대를 하면서 이 깨송이 부각을 요리를 해가지고 내놓았어요. 그랬더니 외국분이 와, 너무 맛있다고, 이런 음식을 처음 먹어보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맛있는 음식을 해서 손님을 대접하면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요. 특히 본인이 한 음식들을 맛있게 먹어준다면 더 큰 기쁨이 있겠죠. 드디어 이렇게 다 펼쳐서 열어주었어요. 햇볕이 너무 좋아가지고 벌써 윗부분은 꾸들꾸들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낮을 말리고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바람에 잘 마르도록 뒤집어 주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오늘 2시간 동안 이 일을 했답니다. 지금 오후 3시쯤 되었는데요. 아침에 찹쌀가루 옷을 입혀가지고, 찹쌀죽 옷을 입혀가지고 해놨는데 윗면은 거의 바슬바슬하게 말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하나씩 다 뒤집어 주면 밑면에 젖어 있는 이 축축한 이 죽이 다 마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앞뒤로 바삭바삭하게 말려 주어야 해요. 이렇게 다 뒤집어 주었어요. 그러면 아주 잘 마른답니다. 우리 벤틀리가 너무 착해서 또 요 깨송이 부각해 놓은 거는 먹지 않아요. 그치? 벤틀리, 우리 벤틀리 너무 착하지? 어이구 이쁘니. 아유, 우리 벤틀리 너무 이쁘다. 아유, 착해라. 이리 와. Come here. 이리 와. Good boy. Good boy. Good boy. 깨송이 부각이 정말 잘 마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햇살도 좋지만 가을 햇살과 함께 바람이 아주 살랑살랑 불어서 이 깨송이 부각이 정말 잘 마르고 있습니다. 어저께 한번 뒤집어 주었기 때문에 오늘 또 한 번 더 이렇게 뒤집어 주면 앞뒤로 이렇게 꼬들꼬들하게 마른답니다. 그리고 풀이 많이 묻어 있는 곳이 있고 또 조금 묻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뒤로 잘 뒤집어 줘가면서 말려야지 아주 바삭바삭하고 잘 튀겨지는 그런 깨송이 부각을 먹을 수가 있어요. 손이 좀 번거롭지만 일일이 이렇게 다 해주어야 합니다. 깨송이 부각이 정말로 바삭바삭하게 예쁘게 정말 잘 말랐죠? 이렇게 말린 깨송이 부각은요, 비닐 봉지에 담아서 박스에 보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깨송이 부각이 부서지지가 않는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박스에 담아서 저는 냉동실에 보관을 해요.
지금 기름을 달구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식사 초대를 받아서 그 식사 초대를 하신 댁에 가져가기 위해서 이 깨송이 부각을 지금 튀기고 있는데요. 정말 잘 말라서 깨송이 부각이 아주 꽃이 잘 하얗게 피면서 잘 튀겨지고 있어요. 기름의 온도는 너무 세지 않게 이 튀겨지는 온도가 맞춰지면 조금 약하게 줄인 다음에 튀겨주는데요. 깨송이 부각을 하나씩 넣고 바로 뒤집어 주어서 꺼내주면요, 이 깨송이 부각이 기름의 온도에 의해서 마저 잘 튀겨진답니다. 정말 예쁘게 튀겨지는 거 보이시나요? 바삭바삭하게 맛있게 잘 튀겨지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연근은 깨알이 빠져나오기도 하네요. 정말 고소한 향이 너무 맛있게 느껴져요. 이렇게 깨송이 부각을 다 튀겨 주었어요. 바삭바삭 튀겨지는 소리가 정말 맛있게 들리죠. 이렇게 튀겨진 깨송이 부각에 설탕을 살짝 뿌려 주었어요. 고소한 이 깨송이 부각에 설탕을 뿌려주면 맛이 훨씬 더 맛있어진답니다. 과자처럼 맛있어지겠죠. 이렇게 튀겨진 깨송이 부각은요, 맛도 고소하고 오메가3도 정말 풍부한 그런 스낵 같은 요리인데요. 겨울철에 이것을 먹으면 정말 맛이 좋답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바삭바삭하게 정말 잘 튀겨졌죠. 고소하면서도 정말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답니다.